제게는 16살 된 늙은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름은 보리. 온몸에 흰 털이 희끗희끗 자라나고 걸음걸이는 예전 같지 않게 느릿느릿하지만 여전히 저희 가족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막내입니다. 보리는 저희 할머니께서 유독 아끼시던 녀석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몇 해 전부터 치매를 앓으셨습니다. 기억은 희미해져도 당신의 무릎을 파고드는 보리만큼은 잊지 않으셨죠. 우리 강아지, 우리 보리. 하시며 온종일 곁에 두고 쓰다듬어 주시곤 했습니다. 지난 가을, 할머니께서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족들은 깊은 슬픔에 잠겼고 정막이 내려앉은 시골집에는 보리만이 할머니의 빈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녀석도 할머니가 그립겠지. 저희는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기묘한 일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딱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잠든 깊은 밤, 갑자기 보리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잠결에 밖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짖음은 그치지 않았고 잠에서 깬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가봤습니다. 보리는 할머니께서 쓰시던 방, 그 방문 앞에서 짖고 있었습니다. 마치 문을 열어달라는 듯 앞발로 문을 긁으며 왕왕 짖는 게 아니라 무언가 애타게 부르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녀석을 달래 품에 안고 제 방으로 데려와 재웠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저러나 보다 가엾은 생각만 들었죠. 그런데 그 다음날 밤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시간은 늘 자정 무렵, 보리는 어김없이 할머니의 방문 앞에 서서 마치 누군가와 약속이라도 한 듯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가족들의 얼굴에도 불안한 기색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놈이 왜 저럴까,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라며 걱정하셨고, 어머니는 혹시 할머니가 아직 집에 계신 걸 보는 게 아닐까 라며 조심스레 말씀하셨죠. 그 말을 들으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보리의 짖음은 단순한 그리움을 넘어 무언가 우리에게 필사적으로 알리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보리의 밤샘 짖음은 열흘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녀석의 건강도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도 보리는 할머니 방에서 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녀석은 방문이 아니라 방 한쪽에 놓인 낡은 자개장롱 앞에서 짖고 있었습니다. 코를 장롱 틈새에 박고 킁킁거리다가 앞발로 장롱 아래를 긁으며 애처롭게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 장롱에 무언가 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저 장롱 한 번만 옮겨봐요. 보리가 저러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버지는 처음엔 무거운 걸 못하러 옮기냐며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밤마다 이어지는 기이한 상황에 결국 제 뜻을 따라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제가 힘을 합쳐 묵직한 장롱을 조심스럽게 옆으로 밀었습니다. 수십 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장롱 뒤편은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고 낡은 벽지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롱이 있던 자리에 벽지 한가운데가 이상하게 조금 찢어져 있고 그 안으로 작은 공간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넣어 찢어진 벽지를 뜯어냈습니다. 그러자 벽과 벽지 사이에 숨겨져 있던 작은 공간이 드러났고 그 안에는 비닐에 곱게 쌓인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꺼내자 그 안에서 꼬깃꼬깃 접힌 편지 몇 장과 오래된 지폐 여러 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쌈짓돈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그것은 치매가 오기 전 할머니께서 정신이 온전하실 때 저희 가족에게 남기신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그리고 예쁜 우리 며느리, 내 강아지 같은 손주에게 이 편지를 너희가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너희를 알아보지 못하거나 이미 이 세상에 없겠구나.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날이 많아져서 더 늦기 전에 몇 자 적어둔다. 평생 고생만 시킨 것 같아 아들에게 미안하고 친딸처럼 나를 보살펴준 며느리에게는 고맙다. 그리고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손주, 할미가 용돈이라도 보태주고 싶어 평생 아껴 모은 돈을 여기에 숨겨두었단다. 내가 이걸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릴까봐 우리 똑똑한 보리에게 단단히 일러두었다. 보리야, 할미 가면 식구들한테 여기 좀 보라고 꼭 알려줘야 한다.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저희 가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보리가 매일 밤 자정에 장롱 앞에서 울부짖었던 것은 할머니를 그리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녀석은 할머니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 필사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신기하게도 보리는 더 이상 밤에 짖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 할머니의 빈 방석 위에서 세상 모르고 평화롭게 잠만 잤습니다. 저희는 할머니가 남겨주신 돈으로 보리를 위해 따뜻한 새집을 사주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은 당신이 떠난 후에도 가장 충직했던 작은 생명을 통해 저희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어쩌면 먼저 떠나간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우리 곁에 머물며 사랑을 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희 집 늙은 개 보리처럼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말입니다.